쭈님 담배 끊지 않으셨어요? 니코틴은 마약입니다. 청소년 여러분에게 한마디. 뭐 제가 뭐 한마디 할 주제는 안 되고요. 필 사람 피고 안 필 사람 안 피고 우리나라는 민주 자유국가 아닙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중군입니다. 에디입니다. 자, 오늘은 온라인 마케팅 이야기 2편 제가 뭐 하나 질문이 있는데, 말씀하세요. 근데 아무리 봐도 위탁하고 OEM 제조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OEM 제조가 너무 어려워 보여. 그럴 수도 있죠. 왜냐면 뭔가 만든다는 엄두가. 저도 가끔 아까 이거 찍기 전에 저희가 대화를 나눴는데, 내가 만약에 회사를 잘리거나 회사를 그만두면 너한테 가서 일할 수 있을까? 뭐 이런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봤거든요. 네. 근데 옆에서 하니까 그렇지 너무 엄두가 안 나. 근데 시장은 규모는 어떤지 아세요 혹시? 시장 규모를 근데 그런 통계는 안 나오죠. 통계가 나오는 거는 제가 대충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온라인 마켓에서 차지하는 뭐 비중이 뭐 여행, 뭐 예약, 뭐 그 패션 카테고리, 뭐 가전전자,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분류들은 있으니까, 뭐 전에도 저희가 건강기능식품 관련한 이런 사업 어떠냐, 이런 비즈니스 어떠냐, 이제 그런 걸 꾸준히 해볼 생각인데, 이제 그런 카테고리들은 나오는데, 문제는 이 자체에서 이게 OEM 제조해서 나만의 브랜드로 런칭하는 그 사업의 그 포지션, 그러니까 볼륨이랑 위탁 판매 볼륨이랑 어떻게 되는지까지는 그런 통계는 사실 제가 볼 때는 위탁이 압도적으로 많을 것 같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서 왜냐면 생활용품 같은 건 아마 거의 대부분 위탁일 거거든요. 그쵸, 뭐 저희가 사는 것도 그렇고 그렇죠. 대부분 마트,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마트,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생필품, 마트에서 사는 거, 이런 거는 다 농심, 뭐 이런 회사들이잖아요. 뭐 네. CJ, 뭐 청정원, 뭐 이런 되게 큰 회사들은 대부분 유통 채널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있는 거는, 물론 그들이 직접 뭐 CJ 같은 CJ 온마트라고 자사 사이트를 운영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많은 유통 채널에서 판매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다 위탁 판매 개념이잖아요. 물론 그것도 이제 사입도 있을 거고 위탁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남양의 뭐 어떤 대리점 관련 그런, 우리가 사건 사고도 뉴스에 나왔듯이 그런 대리점이라는 개념에, 그러니까 중간에 마치 벤더 같은 개념의 그런 좀 복잡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으니까, 제 생각에도 위탁 판매 비즈니스 모델의 볼륨이 더 크지 않을까. 그래서 또 좋은, 옆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제조를 한번 해보신 분들은, 다른 분들은 엄두가 안 나서 못하는 것들을 계속 제조를 하죠. 그렇죠. 주님도 이제까지 했던 사업들이 다 종류가 너무너무 달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뭐 사실 쇼핑몰을 3번째 하는 건데, 저는 이제 수입을 하다가 이제는 직구가 활성화되니까 수입이라는 메리트가 없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조로 돌린 거고. 예. 근데 처음에 시작을 제조부터 시작하겠다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예전에 내 친구가 화장품 사업 한다는데 화장품을 어떻게 개인이 만들어? 근데 한번 만들어 보신 분들은 또 많이 만들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세계는. 네. 한번 해보시는 게 또 어떤 사업의 시도로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렇긴 한데, 저희가 이제 OEM 제조 비즈니스 모델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보시고, 리스크가 있어요, 다. 근데 뭐 위탁 판매 비즈니스 모델은 리스크가 없냐? 리스크가 없진 않죠. 다 리스크가 있죠. 근데 리스크가 크냐 작냐? 그러니까 그 리스크가 나한테 오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만약에 뭐 망하고 뭘 해도 다음에 내가 살아갈 어떤 힘이나 그건 있어야 되잖아. 근데 뭐 OEM 같은 거는 좀 뭐 잘못하면 쫄딱 망할 수가 있죠. 위탁 판매 모델 비즈니스 이런 건 쫄딱 망하기는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 수익이 안 나오고 내가 원하는 만큼 뭐가 안 돼서 접으면 마이너스가 나오고 그런 리스크는 있지만, 그 마이너스가 크지 않은 거죠. 근데 OEM 제조는 뭐 제품 한 개로 시작했다 그러면 매몰 비용이 크지 않을 수 있는데, 처음부터 막 제품 라인업을 막 10개 준비해서 막 이렇게 했다가 탁 망하면 사실 매몰 비용이 꽤 커지죠. 그러면 다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이렇게 되는 그런 게 있죠. 네, 알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댓글도 달아주세요. 네, 질문 한번 해봤고요. 네. 자, 오늘 내용 시작해 주시죠. 예. 이 편은 이제 어떤 이 마케팅 동향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 이제 전략과 관련된 그런 얘기인데, 뭐 스킬적인 부분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전이랑 하면 뭐 한 5년 전도 아니고 6, 7년 전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2003년부터 시작했는데 2000년대는 정말 쉬웠고 그러니까 쉽다는 게 뭐냐면, 쇼핑몰로 성공하기 쉬웠다 이게 아니라 트래픽을 만드는 게 너무 쉬웠어요. 그러니까 트래픽을 만든다는 건 뭐냐면 방문자를 만들어낸다. 내 사이트에 방문자를 만들어낸다는 게 2000년대는 너무 쉬웠어요. 그렇게 사이트들이 많지도 않았고 광고 비용이 그렇게 비싸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모바일이라는 게 없었죠. 이게 디바이스가 하나밖에 없다는 거는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거기에만 맞추면 되잖아요. 지금은 디바이스가 너무 다양해. 모바일, 패드, 뭐 이런 식으로 너무 다양하고
그러니까 맞추는 게 어렵잖아요. 광고도 그 맞춰서 해야 되니까. 노출 개수 다르고 보는 화면 자체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2000년대는 정말 그 유입자를 방문자를 만들어내는 게 어렵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어느 순간은 아마 모바일 쇼핑이 활성화된 순간일 거예요. 그게 2012년, 2013년 정도부터 이제 그렇게 됐던 것 같은데 그때부터는 이제 트래픽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그래서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경쟁도 점점 치열해지고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는데 경쟁은 치열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경제가 성장하고 사회가 고도화되면서 기술 발전이 있으면서 온라인 쇼핑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니까 작은 이 죽어가는 시장은 당연히 경쟁이 안 치열해지겠죠. 왜냐면 시장이 죽어가니까. 근데 온라인 쇼핑은 시장이 커지니까 당연히 경쟁은 치열해지는데 거기서 모바일 쇼핑이 활성화되니까 보는 화면이 작아지잖아. 보는 화면이 작아지면 노출 경쟁은 더 치열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시장 자체의 경쟁이 치열해지는데 노출 경쟁은 더 치열해지니까 2배 이상 더 치열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뭐 제곱이라 그러나? 그런 식으로 더 치열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비딩 금액이 올라가게 되고 트래픽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비용이 굉장히 과다하게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방문자를 만들어내는 건 어렵지 않았는데 방문자를 구매자로 바꾸는 그걸 전환이라고 그러는데 전환을 유도해내는 게 되게 어려웠다면 지금은 전환은 둘째치고 방문자 자체를 만들어내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이 방문자를 어떻게 만들어내야 되는 거를 연구하는 게 관건인 거죠. 그러면 단순히 돈을 들여서 방문자를 만들어낸다. 그거는 아주 쉬운 거지. 돈만 내면 방문자 만들어낼 수 있어. 근데 그 돈이라는 게 결국에는 지출이잖아요. 투자. 우리는 인풋 대비 아웃풋을 생각해야 되잖아. 근데 인풋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아웃풋을 고려하면서 인풋을 결정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방법을 써야 돼요. 그 다양한 방법이라는 게 뭐냐? 뭐 인스타나 뭐 블로그나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당연히 늘 하고 있는 그런 바이럴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은 매체들이 있어요. 뭐 패션 카테고리 같은 경우는 뭐 아까도 에디랑 얘기했지만 뭐 무신사라던가 뭐 29cm라던가 뭐 이런 굉장히 다양한 뭐 네이버 같은 경우 뭐 AI 템스라 그래서 AI가 뭐 딥러닝 기반의 AI가 어떤 뭐 이렇게 제시하는 그러니까 정말 이제는 온라인 이커머스가 상당히 많은 발전을 했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냥 딱 쇼핑몰 하나 마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대문에 한때 우리가 핫했던 밀리오레나 두탑처럼 그런 거 하나 만들어 놓고 야 옷 사러 다 일로 와. 그럼 사람들이 다 글로 가잖아 그때는. 그렇잖아. 여러 가지가 되는 거지. 뭐 옷도 사고 뭐 새벽에 야식도 먹고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어떤 우리 그 당시에 애들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90년대 말 뭐 2000년대 초반 그게 하나의 어떤 문화 같은 거였잖아. 놀이 문화 같은 개념? 쇼핑 문화.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쇼핑만 하는 것도 아니고 가서 뭐 술도 한잔하고 새벽에 포차 같은 데서 소주도 한잔하고 막 우동도 한 그릇 먹고 막 뭐 택시 타고 막 이동하고 막 이런 어떤 그런 것처럼 지금은 온라인이 예전처럼 단순하게 쇼핑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서 사 그게 아니라 정말 다양한 플랫폼들이 있는 거죠. 정말 다양한 플랫폼들. 정말 다양한 플랫폼들에 그러니까 이거는 요즘의 마케팅은 기본적으로 부지런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투자할 금액이 있고 분석할 능력이 있으면 마케팅 효율을 뽑아낼 수가 있었어. 근데 지금은 투자할 금액이 있고 이 분석할 능력이 있으면은 기본인 거야. 이건 기본.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 부지런해야 돼요. 저희가 1편에서도 말했지만 키워드를 분류해서 상중하로 분류해서 매일매일 모니터링 한다. 이거 부지런해야 되는 거야. 예전에도 물론 하면 좋았지. 근데 예전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었어. 일주일에 한 번만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지금은 저는 정말 매일매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지속적으로 정말 다양한 어떤 해당 키워드들도 플랫폼이 또 여러 개잖아요. 플랫폼 여러 개에서도 체크해보고 노출이 어떻게 되는지 체크해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 일단은 지금 부지런한 게 우선이야. 부지런하지 않으면 성공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매체도 너무 많아. 그 매체를 다 입점하고 다 관리하고 막 다 세팅하고 하는 것도 사실 비용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비용과 노력과 이런 게 들어가. 그러니까 지금의 마케팅은 기본적으로 아주 부지런해야 된다. 아주 부지런해야 되고 새로운 매체, 새로운 어떤 그 플랫폼이 나오면 내가 트라이하고 도전해보고 이 플랫폼은 어떤 식인가 그 플랫폼이 뜨나 안 뜨나 상관없이 그 다음에 그 플랫폼 죽었어. 그러면 뭐 내 것도 죽이는 거고 그 플랫폼이 떴어. 그러면 난 그 플랫폼에 처음부터 들어가 있던 업체니까 좀 유리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해당 플랫폼이라는 게 그 플랫폼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떤 사이클을 그릴 텐데 최고점 사이클에 들어가서 경쟁하기에는 힘들 수도 있잖아. 근데 내가 처음에 오픈 초기부터 들어가서 경쟁하면 좀 쉬울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매체가 나올 때마다 계속 트라이하면서 체크해보고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정말 부지런해야 돼요. 정말 부지런하고 부지런도 하고 좀 용기도 있어야겠네요. 새로운 걸 또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보통 그런 새로운 플랫폼들이 나왔을 때 어떤 기본적인 거는 큰 비용은 안 들어요. 처음부터 비용을 과다하게 요구하면서 하면 그 플랫폼 성장을 못 하잖아요. 그 플랫폼도 똑같아.
처음에는 뭐 예전에 소셜 커머스 생각하면 맞아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수수료 그렇게 비싸게 안 받아. 예. 처음엔 막 뭐 8% 막 이렇게 받는단 말이야. 근데 나중에 이제 성장하고 나면 8%는 그 회사가 유지가 안 되는 거야. 예. 뭐 UF 쿠팡 이런 데도 초반에는 제 기억으로 수수료 10%를 안 받았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뭐 정확한 기억이라서 요즘은 뭐 13에서 18%까지 받잖아요. 심한 경우는 25%까지 받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업체들도 우리 처음부터 수수료 25% 받는다? 그럼 아무도 입점 안 하지. 그렇잖아요. 신생업체가 수수료 그렇게 많이 받는다면 누가 입점해? 그러니까 처음부터는 그쪽에서 집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공짜로 뭐 쿠폰을 뿌린다던가 뭐 비용을 안 받는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플랫폼들이 성장해 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메이저 플랫폼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비용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창기 멤버들은 유리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것들도 입점하고 관리하는 게 다 비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마케팅은 일단 기본적으로 투자할 금액이 있고 분석해야 되는 능력이 있는 건 기본인 거고 세 번째로는 정말 부지런해야 된다. 예, 업계 동향을 정말 잘 파악해야 된다. 이게 온라인 마케팅 2편의 이야기입니다. 직장인도 부지런해야 됩니다. 아, 제가 직장인이 아니라서. 네. 전 직장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